자,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거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는 추세 매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는 누구나 다 할 재미없어 해요. 그렇죠. 우리 국내 시장이 국내 선물 시장이 정말 박스권이 많습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지만 박스권이 많은 것은 대략 한 2포인트 하루에 진폭이 2포인트에서 2.5 그러니까 한 마디 그러니까 옵션으로 따진다면은 한 그 등가 정도 그 정도 움직이는 가격에 움직이는 거가 박스권인데 그런 움직임이 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터지는 게 소위 말하는 원웨이 상승이다라고 해서 추세라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추세에도 계속 가지 않죠. 선물은 항상 미결제, 즉 내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장 마감 전에 털어내고 싶은 매도 심리, 그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원웨이라는 것은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거라 또는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큰 시장의 흐름이 나왔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웨이 상승이나 하락에도 이런 항상 굴곡이 있다라는 지그재그의 굴곡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림으로는 그래 이렇게 박스권으로 딱 그어놓고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도하세요 라고 그림은 참 말하기 좋겠다만 내가 그럼 종목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급락이라든가 급등을 한 종목은 보통 급락이나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다 뚝 꺾어지죠. 네.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꺾어지면은 이미 여기는 아주 상당한 큰 능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몇 번씩 시도를 해봐요. 이렇게 시도를 하고 반등이 실패되면 이게 박스권의 저항 중심 지지가 돼서 하락을 할 때도 3단 하락이 되고 상승을 할 때도 3단 상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 이 그림 툴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주식을 하시는 데도 있어서도 특정한 가격이 박스권 상단이 되고 선물에 있어서도 그날 하루에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굿모닝을 3번 한다. 국내 선물이 시작하는 아침 9시부터 항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 11시까지 2시간 동안 굿모닝을 하고 유럽 시장이 열리는 5시 반부터 한 2시간을 굿모닝을 하고 미장이 열리는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굿모닝을 해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피크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1시간씩 뒤로 밀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어떤 시세가 분출하려면 반드시 해외 선물은 박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박스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박스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형성되는 것이 이렇게 추세 방향을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올라갈 때의 이런 흐름들이 다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눌림목 또는 매도를 하더라도 뭐 이평선 이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이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장대봉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혹시나라도 나는 매매를 할 때 내가 보통 매매를 하면 이렇게 추세가 열리는 상태에서도 늘상 이런 박스권만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 선물에 아시다시피 해외 선물의 장점은 정말 아까 그 4시 반에 예상치 못한 이제 재료 때문에 막 급등을 하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급등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항상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가 이제 10시 반에 평균적으로 이제 나오죠. 10시 반에 나오면 10시 반에 나오기 전에 벌써 워밍업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 재고 발표가 전에 뭐라고 뉴스가 뜨냐 하면 재고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떠요. 재고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떴는데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오일이 그래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이럴 때 뉴스를 버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동평균선하고 이 가격하고 너무 공간이 크거든요. 공간이 크면 이 공간은 반드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 절벽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메우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원유 재고 발표 12시 반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오일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싶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트를 본다면은 저 오일이 올라가니까 저 오일이 재고가 감소했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뉴스랑은 반대로. 뉴스를 보니까 네. 뉴스가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게 아닌가 봐라고 하는데 그럴 때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이 안 쓸 때 차라리 기술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격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나. 자, 만약에 이격이 벌어졌다면 내가 이격의 고점을 어디다 매도를 잡고 그러니까 손절매를 잡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이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지났으니까 얘기를 해드리지만 들어갔었을 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아마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매매가 비추세에서 추세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비추세라는 것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즉 이렇게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쭉 열려요. 아마 지금 시장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항생이나 오일, 나스닥 다 보니까 거의 언뜻 이런 흐름인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면 3단 상승을 한다 그랬죠. 3단으로 하나, 둘, 셋 올라가다. 그래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상승 2파, 뭐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게 3단 상승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를 봐도 충분히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니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해외 선물은 거의 우리가 주식도 그런 얘기 하잖아. 차트는 주가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또는 수급이 좋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향해지는 하나의 어떤 반복의 학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해외 선물은 더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은 매일 다르고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뭐 테마주가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해외 선물은 한 달 내내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가 FOMC 금리 발표 네. 또는 뭐 고용 지표 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실업수당, PMI 제조업 지표 이런 거가 매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낮춰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지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냐 내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좋았었을 때는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또는 나빴었을 때는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그거를 그냥 눈도장 찍듯이 차트를 캡처하고 이거를 이때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이게 급등 패턴이구나. 자,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3단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이런 정도를 자꾸 반복의 학습처럼 눈에 익혀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선 차트로 쭉 설명드렸잖아요. 선으로 꺾어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돼요. 그 안에 이 캔들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돼요. 이 캔들을 딱 집어넣으면 이 캔들이 짧으냐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되죠. 네. 윗꼬리가 많은 거는 뭐가 돼요? 찍고 내려온 거죠? 윗꼬리가 많은 건. 윗꼬리가 많은 건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역망치. 아니죠. 그는 이제 망치의 모양이 되는 거. 윗꼬리가 많다는 것은 네. 물린 사람이 많거나 익실현을 한 사람이 많거나 차익 실현을 그렇죠. 했거나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면은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받아내지 못하니까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차익 실현이 크면 음봉이 돼버리죠. 시가를 못 지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진정한 매도세가 등장해 버리는 거야. 양봉이면은 차익 실현만 나왔다. 음봉이면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윗꼬리는 쉽게 말하면 매도세, 아랫꼬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매수세. 네. 아랫꼬리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구나. 지금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저가 매수가 굉장히 길게 들어왔네, 짧게 들어왔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이 아랫꼬리냐 윗꼬리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봉에 나왔냐, 봉이 짧게 나왔느냐, 아니면 큰 장봉에 나왔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황금연못은 나와서 5일 선이 어떻고 20일 선이 어떻고 얘기 안 한다. 나는 온리 수급선. 그 수급선을 평균적으로 우리 그 이동평균선 논리에서 60일 선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봉만 갖고 거래할 수 없으니 분봉 기준에서 60분선이다. 61선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서 61선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왜 내가 그걸 보는지 설명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61선을 이탈하거나 61선을 돌파를 하면 바닥을 이미 통과해서 우리 증시 격언에 따지면 무릎을 지난 자리가 돼. 61선을 올라탄 것은 네. 또
60일선을 이탈하는 것은 어깨를 이미 내려온 거가 돼. 왜? 5일선과 20일선이 하락을 하려고 주로 새끼줄 꼬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툭 떨어지면서 60일선까지 깨면 이미 단기 데드 크로스를 지나서 중기 데드가 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트렌드가 벌써 하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올라가는 거가 5일 20일선이 올라갈까 말까 매집을 하듯이 꼬였다 풀었다 막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자주 나타난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박스권. 박스권 안에서. 위에서도 박스권, 아래서도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나오다가 60일선을 딱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매수 힘이 들어와서 수급선으로 돌아가니까 그 매수 힘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60일선을 뚫으니까 추세를 돌파해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세가 가속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60일선 하나를 가지고 나는 다른 걸 안 본다. 60일선 하나만 갖고 본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지금 여기 캔들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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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봉 이렇게 장봉이 가겠죠. 자. 요 음봉보다 그 다음 날의 양봉보다 그 다음 날의 음봉보다 그 다음 날의 양봉이 종가가 끝난 여기가 종가잖아요. 이렇게 끝난 요 가격이 이때 출발한 이때의 종가는 여기였었고 여기였고 여기죠. 이때는 여기였고 두 번째 끝난 날은 여기야. 세 번째 끝난 날은 여기가 종가고요. 네 번째 끝난 날은 여기가 종가입니다.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양봉, 음봉, 음양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종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4일 전의 종가보다 현재 5일이 된 오늘의 캔들이 가격이 종가보다 높으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아까 제가 박스권이라는 상태로 큰 그림을 만들어 본다면 이 박스권에 이 작은 캔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나요? 박스권 안에다가 작은 캔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아닌 장대 양봉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세가 아주 가파르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을 선호해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장대 양봉을 선호하라는 것은 장대 양봉은 매수의 힘, 장대 음봉은 매도의 힘 이렇게 이어져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이 그림 흐름에서 당연히 차트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